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따라서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스몰캡은 1%가 넘게 빠졌어요. 장 자체가 좀 약하다는 얘기고, 유럽도 많이 빠졌고 약세였습니다. 아시아도 그렇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은 햇빛보다는 구름 쪽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유가만 특이하게 올랐는데, 유가가 오른 주된 1% 넘게 올랐거든요. 유가 오른 주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허리케인 문제 때문에 미국의 생산량, 석유 생산량이 낮아졌다는 얘기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입니다. 어차피 회복될 거니까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이렇게 눌리는 게, 지난주에 있는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이 예측치보다 크게 낮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태그네이션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는 귀담아 들으실 이유가 아닌 게, 고용이 안 좋고 그러면 이제 경기 수축 때문에, 그리고 실업이 양산되거나 이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아직은 경기 수축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이 기사들을 보면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경 글로벌 마켓의 김현석 기자께서 올리신 거고요. 9월 9일자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더 높은 금리 더 낮은 이익, 뉴욕의 증시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쪽에 동의해요.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히 성장세가 나왔고, 그 성장세에 맞춰서 주식도 탄력이 굉장히 빨리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미국이 통화 완화 정책을 조이는 쪽으로 갈 거고, 긴축으로, 그 다음에 내년도 후반부 되면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중앙은행 금리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줄면서 시장 금리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이쪽에 무게감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반대 방향의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강영연 기자께서 9월 8일 날 올린 한경 글로벌 마켓의 UBS 연말 S&P 500 4,650까지 간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4,650인데 S&P 500 지수가 현재 4,514거든요. 지금부터 이때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수상으로 3%입니다. 지수상으로 3%를 기대하고 조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겠죠. 물론 지수상으로 3%고 개별 주식으로 놓고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튀는 개별주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섹터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났거든요. 다 지나가지고 어느 것이 오를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기대감보다는 조정에 대한 쪽에 무게감을 더 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좀 이따 보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NC소프트처럼 어느 순간에 이슈가 발생해서 과도하게 올랐던 게 한순간에 막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들이 보이는 관점에서 신규 투자는 더더욱 불안정한 거고, 오히려 현금 포지션을 확대하는 게 맞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한경 글로벌 마켓에 나오는 이지연 기자께서 9월 8일 날 쓴 건데요. 조지 소로스가 중투자는 나쁜 투자, 블랙록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미중 교육만 700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거는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뭔가 제재나 압박을 취할 경우에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은 연구 보고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한다고 해서 전방위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중국이 시진핑 리스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년도 시진핑 3연임이 끝나면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안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3연임, 원래 68세 이상 넘어가면 3연임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법을 바꿔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2년 이상 안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바꿨죠. 그래서 일당 독재를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시진핑이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 금융시장하고 산업 섹터 쪽에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넘어가서 내후년 정도 되면 2023년도에는 이런 얘기들이 사라질 겁니다. 계속 짓누르는 거, 시진핑 입장에서도 단속하는 거하고 짓누르는 것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면 자기가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자기 3년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직격탄을 맞았죠. 금융업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네이버는 7% 빠졌고요. 카카오는 10% 빠졌습니다. 당일날. 네이버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뭐 양쪽 다 똑같아요. 외국인 50만 주, 뭐 20만 주 기관이 기존에 있던 물량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세가 세가지고 그렇게 물량이 크지는 않은 건데 이틀 매수 물량으로 끝나죠. 근데 기관은 매도 물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평상시보다 거의 뭐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사이가 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털은 거죠, 기관이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00만 주, 기관이 130만 주 팔았거든요.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물론 여기 뭐 90만 주 정도까지 산 것도 있긴 하고 80만 주도 있지만 일반적인 패턴에서 놓고 보면 거의 10배 수준을 던져버렸어요, 외국인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가 좀 더 타격이 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추정 퍼배수가 60배거든요. 네이버는 여기 보면 4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고 종목 분석표를 봐가지고 중간에 분기별 보다 보면 여기 뜬금없이 EPS가 9만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 무시하고 향후 12개월 퍼로 놓고 보면 한 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합하면 뭐 한 4,800원, 이거 합하면 뭐 한 5,200원 정도 되죠. 한 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얘도 한 40배 정도 됩니다. 60배, 40배 정도 되는 거죠. 카카오는 성장성 때문에 60배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운 레이팅 될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레이팅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다운 레이팅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단순히 위험하다, 단순한 조정이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쪽에만 무게감을 두시면 안 되고 업레이팅이 돼 있던 게 다운레이팅 혹은 정상적으로 예전에 있던 레이팅 상황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이 레이팅들이 좀 빠질 수 있다. 카카오 같은 경우 레이팅을 보면 여기 보시면 미친 듯이 올라왔죠. PBR 레이팅을 보면 아예 꼭지점까지 올라왔는데 이 레이팅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매출과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주가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 금융 플랫폼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금융상품은 판매 시점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과를 획득하는 시점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판매 초기에는 이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같은 경우는 운용수익과 관련 있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 시점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가 문제상 뭐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피플 펀드, 투게더 펀딩 등 온라인 투기 연계자금 업체와 제휴를 맺고 연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분. 이거는 사실 이 뒤에 이런 펀드 회사들이 어떤 펀드 회사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투자자들이. 단순히 카카오라고 하는 사람, 이 업체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 그 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믿듯이 여기서 어떤 펀드를 얘기하면 그 펀드에 대한 신뢰도는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걸 제공하는 회사,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의 신뢰도를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두 개 중에 좀 카카오가 충격이 더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중앙일보 이거 앞에 거는 조선비즈 기자였고요. 이경탁 기자께서 9월 7일자로 올리신 기사고 이거는 중앙일보 이태윤 기자께서 9월 8일자로 올린 건데
규제를 강화해서 카카오나 네이버에 급락했다 그러는데 저는 카카오 쪽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카카오 계열수가 158개인데 문제는 여기 택시 호출, 주차, 대리운전, 스크린 골프까지 진짜 정말 서민들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이 하는 일자리고 영업이거든요. 이런 쪽까지 막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장되는 거죠. 네이버가 예전에 광고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우리 그 동네에 있는 뭐 인쇄업자,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지를 집어넣는 그런 인쇄업자들 있죠. 그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문을 닫았었는데 그거 똑같은 패턴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사라지고 그 흩어져 있는 이익들은 전부 다 카카오가 당겨가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혁신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거는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쪽 사업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리고 카카오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성이 더 많이 부여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충격타로 오지 않을까 카카오가. 그래서 카카오는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두들겨 맞은 곳이 NC소프트가 있죠. NC소프트 자사주 매수를 하고 9월 8일부터 어제자부터 매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장은 어떻게 됐냐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0.65% 좀 빠졌습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이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도 안 좋은 상황인데 얘도 대규모로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들이 터지면서 자사주 매수를 하는데도 이게 꿈틀거리질 않아요. 이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외국인 매매 동향인데요. 기관은 매매가 대규모로 터졌다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일정 부분 NC소프트가 대장주기 때문에 적정한 섹터의 주식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추적 펀드나 이런 것들은 외국인은 전혀 거기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니까 대규모로 털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털었다가 쉬는 게 아니고 강도가 또다시 세졌다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포지션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NC소프트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발등 찍는 NC소프트 돈 쏘야 이기는 게임 이 기사가 상당히 그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들여다보면 이건 이제 매일경제 기사고요. 반진욱 기자께서 9월 8일자로 쓴 거거든요. NC소프트가 왜 위기에 빠졌나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한 건 리니지 쪽의 의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이쪽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쪽으로 확장성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보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게임 업체의 그 인력들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공격적으로 연봉을 올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매출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질 않는데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났으니까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상반기하고 2021년도 상반기인데 이 상반기 자체가 이익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리면 결과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따라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한쪽 축에 몰려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최근에 여기 밑에 보면 글로벌 시장 공략이 실패했다고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곳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인구의 한계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NC소프트는 국내가 66%, 그다음에 배틀그라운드와 관련된 크래프터는 국내 시장 6%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훨씬 넓죠. 여기 보면 넷마블 같은 경우는 2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내에 대한 치중이 높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게임 회사가 아니라 카지노 회사라고. 그래서 게임을 존중하지 않는 회사라고. 이게 인이 박혔습니다. 지금 인식이 박혔어요. 그래서 같은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도 어떤 사람은 대박 아이템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쪽박 아이템이 나오는 이런
진짜 카지노와 같은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또 최근에 여기 보시면 올해 초 문양 롤백 사건 때문에 보여준 불통 대응이 치명타다. 문양 롤백 사태는 게임 내에서 쓰는 문양 아이템을 소비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다시 취소했어요. 이거 왜 취소했냐면, 과거에 카지노 같은 아이템을 해서 대규모로 돈을 부어가지고 어렵게 아이템을 구한 사람들이 난리를 친 거죠. 야, 이거 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아이템을 구했는데 왜 요번에는 이렇게 쉽게 구해? 그래서 롤백 한 겁니다. 거꾸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 문양 아이템을 구입한 이용자가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저도 뉴스 보면 충격이었는데 1억 6천만 원을 아이템을 사는데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본사까지 방문해가지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린저씨가 이탈하고 막 이런 얘기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이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이나 시장의 한계성이 봉착했어요. 리니지가. 그래서 이 리니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니지 쪽에 그러니까 리니지가 저희 나라 대표 기업이잖아요. 게임 기업 중에.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얘는 근본적으로 좀 세게 말하면 존속에 대한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물음표는 이미 찍혔고, 다른 쪽 기업한테 맞물려서 뒤로 밀리는 그런 존속의 위험, 그러니까 경쟁력의 상실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결과적으로는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인데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NC소프트도 사실은 게임 산업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도 역시 핀테크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놓고 보면 없어질 수는 없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세 개를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는 굉장히 아직도 위험성을 회복하지 못한 것 같고, 카카오는 변동성에서 마무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양쪽 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레이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 이 NC소프트처럼 급격하게 아래로 하락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냥 추세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 대규모로 털고 나가는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지금 시점에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대규모로 털었는데 이게 일시적일 것인지, 향후에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이버 쪽보다는 카카오가 훨씬 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어발식 확장이나 골목상권 침투나 이런 쪽이 카카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뢰밭을 카카오가 계속 안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 놓고 보면 네이버는 라인처럼 해외 매출과 관련된 부분도 일정 부분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안정성으로 놓고 보거나 충격에 대한 어떤 그런 방어력으로 놓고 보면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무겁지만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얹혀야 된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게임즈도 얹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봐야 될, 지켜보고 있다가 액션을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올 하반기든 내년 초반이든 시장에서 이제 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조정받는 국면에서 얘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 그때가 아마 장기적 보유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타이밍,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매수를.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